자, C페이지 같이 봅시다. 고전도 어쨌든 똑같아요. 고전도 어쨌든 똑같고, 사실 보기를 보는 게 한 3등급 이하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보기 보고 푸는 느낌을 한번 이번에는 해볼게요. 강하나는 자기 성찰. 아, 글의 주제는 자기 성찰이구나. 두 번째, 현실에 대한 고민도 글의 주제겠구나. 자, 속사의 갈등을 겪고 응거하는 삶. 속세가 있고 응거. 오케이. 이때 화자는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위안도 오지만, 또는 번민이 있고, 세상에 대한 번민도 있고, 그래서 약간 내적 갈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속세 갈등도 있지만, 여기만 놓고 보면은 자연에서 느끼는 위안과 자연의 삶에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 또 나에서는 자신과 대상을 대조한다는 거죠. 그렇게 성찰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달은 과정의 끝에 무기력한 삶을 해결하는 이 과정. 오케이. 자, 어차피 그런 내용 나오겠구나. 봅시다. 자, 촉발. 자, 팁을 드리자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세요. 두 번째는 문맥, 한자어 추론하세요. 세 번째는 중세국어는 그러니까 이 고전 시간은 완전히 전형적인 주제가 출제되니까 그 전형적 주제에 뭔지 생각해보면 끝납니다. 자, 이 몸이 늦게 나서 세상에 할 일이 없어 강호 임자지의 품을 읽어다니, 이게 좀 미리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쨌든 거의 90% 이상은 조선시대 것들이고, 조선시대의 가치관은 결국에는 유교적 가치관이고, 유교에서 남성으로 태어나서 할 일이 뭐밖에 없냐, 결국에는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면 두 가지를 길로 가는 거야. 내가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은 관료가 되고 임금님한테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과거 시험에 떨어져. 그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관료에서 내가 예를 들면 유배를 왔다든지, 또는 관료에서 내가 은퇴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몸이 늦게나 세상에 할 일이 없어 강호 임자대 품을 읽었으니, 아무래도 제 추론은 이 사람은 과거에서 불합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관료가 될 수 없었던 거고, 관료가 될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할 일도 없고 자연의 임자가 됐고, 그렇게 늙어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속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달픈 일도 많다는 거죠.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 시절에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역할이라든지 삶의 가치관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먹은 뜻이 내 한 몸에 북이는 아니래. 그러니까 즉 내가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버렸고, 내가 뜻을 놓쳐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시절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부귀도 있겠지만은 관료가 되기도 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겨우그로 이뤄내니 종적이 저하고 세로도 기구하여 수년의 낮은 벼슬로 남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하긴 한 거네. 그런데 벼슬이 낮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뤘다기보다는 애매해요. 애매해. 그런 자기 상황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관료가 돼가지고 막 성공적인 것도 아닌 거야.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100% 만족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 자, 주석 한번 볼게요. 촌지인 뭐 이런 것들. 촌초식, 여민후식, 환정. 그러니까 주석만 봐도 사실 느낌이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유교적 가치가잖아.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거, 효죠. 백성과 함께 지내려는 마음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감정은 충이지만, 이 충을 실현하는 게 관료로서는 애민정신 같은 거겠지. 그리고 나는 벼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계속 봅시다. 그래서 여민휴식. 네, 그래서 정치를 잘 하려고 한 거야. 왜? 관료도 났지만. 이마에 힘 모진 범이 어디서 나타났는고, 가뜩이나 얇은 환정 하루아침에 죄가 돼버렸고, 봐봐, 환정이라는 건 벼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내가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런 것 같아. 이게 범이라는 게 진짜 호랑이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재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야. 낮은 벼슬이 됐다가 낮은 벼슬을 하다가 촌초심, 이런 보답하는 마음 덕분에 어떻게 돼서 결국에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는데, 어떤 재앙,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의 뭐 참소를 입었다든지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그냥 관료를 관직에서 유배를 당했거나 했겠죠. 그래서 재앙을 입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환정은 아까 되고 나왔죠. 뭐라고? 평민. 그러니까 내가 관직에서 벗어나게 됐다, 혹은 내가 관을 벗게 됐다, 혹은 내가 참소를 입어서 유배를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황간이 평민이 쓰는 거니까 방금 나왔던 그 얘기.
채 하나 떨쳐지고 호연이 돌아오니 산천이 가고 송직이 반직인 듯 11을 찾아들어 상경을 다스리니 금서일실이 이 안이 내분인가. 앞내 고기 낳고 뒷매에 약을 캐서 수업으로 일을 삼아 연애를 보내노니 인생지락이 밖에 또 없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나는 이제 인생지락, 인생의 락이 있어요. 그게 뭐야? 고기 낚는 거야. 약을 캐는 거야. 내 분이에요. 즉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연에 들어왔고 송죽이 반긴다. 자연에 들어왔죠. 산천이 가고 송죽이 자연으로 들어왔고 자연에서 안분지족하고 있고 락을 느끼고 있으니까 자연치나 만족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계속 봅시다. 이제 술 한잔 한 거예요. 풍류. 왜 자꾸 탁탁거려? 계속 봅시다. 수조가를 길이 긋고 혼자 서서 흔들대니 호탕한 미친 흥을 행여 남이 알겠느냐. 하마정으로느냐 몇매 달을 오른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묘사하고 있고 뱃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술 먹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이런 자연 경치가 예뻐 보이는 거고 원근 가깝고 멀리 있는 경치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곤 땅과 하늘이 되게 예뻐 보이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희호하야 신세를 다 잊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속세에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죠. 기억이 이제 덜 나고 있어. 이 중에 맺힌 마음 북걸에 달렸어요. 북걸이 어디야? 북쪽에 있는 궁궐이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유배를 가면 남쪽으로 보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속세 힘듦이 기억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또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북걸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배를 온 상황 같아.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겠죠. 내 근심이 무익한 줄 모르지 않대. 근데 미련 가지면 뭐해? 해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근심해봐야 나한테 좋을 거 없다는 거야. 아휴, 그런데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가 없네라고 수용하고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죠. 그래, 둡자. 강호, 자연의 일민이 돼서 자연에 친화해서 살면서 축성순화하리라. 나 여전히 그래도 임금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결국 옛날 고전 시간 어차피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직에 나가려고 노력을 해서 관직이 어떻게 겨우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잘 안 풀려서 결국에는 그럼 유배를 왔든 아니면 은퇴를 했든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 술 한잔하고 자연 보러 다닐 땐 당연히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래도 관직 나가고 되게 잘 나갔었는데 그냥 미련도 남는 거고 근데 지금 와서 어쩌겠어 라고 하면서 수용도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가 살기 때문에 임금님을 좀 잘 되십시오라고 바라는 점도 있을 거고 그냥 뻔하디 뻔한 그런 얘기들의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작품들 몇 개 읽어보면은 아마 뻔하디 뻔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틱톡을 딱 처음 봤을 때 도대체 쟤네 뭐 하는 거지 싶다가도 보다 보면은 이런 매체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인사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쟤네 저런 거 왜 오르는 거지? 싶다가도 하다가 하는 걸 보면 왜 저런지 알잖아. 그런 느낌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붉은 튤립의 열 옆으로 지금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꽃들. 난 그럼 봐봐. 그런 귀한 경물을 보고 나는 행복스럽다는 거야. 그 한 조각의 밭을 다스려 아름다운 꽃을 보이는 사람, 놀라운 죄인의 장정도 아니라 별 사람 아닌 한 사람 욕심을 넣은 노인이고 봄에 씨를 뿌려 꽃을 피우고 가을에 뒷거름을 마치고 다시 갈아엎을 때까지 그 밭을 만지는 사람은 참으로 60옹 단 한 사람일 것인데 씨를 뿌리기 시작한 날에는 하루도 번개는 날이 없이 아침만 되면 60옹은 보에 쟁개를 싸가지고 어디선지 나타나고 실수 중경시비 제초배토 그때그때 따라 일가에 조금도 소리 없으며 일정한 필요의 가정이 50평 구석구석까지 알뜰히 미쳐 이윽고 제때 아름다운 성과를 맺게 하는데 온 허리가 휘고 기력이 부실하나 서두름 없이 지치는 없이 말음 없이 등등 뒤처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엔 이거야.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한 풍경이 아니라요. 튤립이 대단한 풍경이 아니잖아. 그리고 튤립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나무 장미가 쭉 만발해 있어. 그리고 달리아라는 꽃이 장성해 있어요. 그리고 화렵수도 있어.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연의 풍경을 본 거거든. 그리고 그 자연의 풍경을 봤는데 나는 되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자연 풍경들의 꽃을 틔우고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 예를 들면 씨도 뿌려야 되겠죠? 뭐 쟁기 가지고 뭐 일도 해야 되겠죠. 제초, 풀도 매야 되겠죠. 배토, 땅도 어떻게 좀 이렇게 배양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꽃을 틔우고 자연에서 농사일하는 또는 꽃을 틔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성과가 맺어지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걸 하는 주체인 옹, 늙은 사람들을 옹이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몸에 힘이 없어 보여. 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그 옹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되게 순박한 모습인 거죠. 왜? 꽃을 틔우고 막 돈 벌고 남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그건 노동이 아니라 뭐라고? 되게 그 사람이 즐거워 보이는 노동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보인다는 거죠.
즐거운 예술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근로도 있고 예술도 있는 거죠.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노동이 예술적이 되는 거예요. 노동의 참된 경지라고요. 결국에는 뭐야? 노동이 되게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노동이 되게 아름다워진 거죠. 자, 한편 그의 착실한 자태를 바라볼 때 나는 허리군 60억의 여일한 생활의 식에 비교, 그 사람하고 대조를 해본 거야. 그와 나를. 나는 어때? 되게 부끄러운 거죠. 왜? 내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우울해져 버렸어요. 희망도 없어져 버렸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희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느 거리의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역시 답답한 건 당연하며 뜻없는 명령은 도리어 천치의 소유롭게 생각해요.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은 생활의 신조를 어떻게 세웠냐고 묻고 싶은 때조차 있고 빈틈없는 이론으로 든든히 무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봐봐.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옳고 그래 봐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떻게 옳고 그래 완벽하게 하겠냐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웃을 수 있는 사람,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좀체 구하는 어려운 점의 근인이 있긴 있는 것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허구한 날 상을 찌푸리며 지낼 수도 없고 노르시니 가까운 손잡이를 잡고 억지로라도 플래토를 정복하고 식물 이하 무기력에서 식물 이상의 행으로 가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할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되게 늙었고요. 노쇠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물을 키우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 보고 보니까 나랑 대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수필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거야. 결국에는 수필이라는 거는 뭘 잡아내야 돼? 주제를 잡아내야 되는 거야. 수필의 주제는 보통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의 과정은 어떤 소재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어떤 인물에서 오기도 하는 거야. 어떤 장면에서 오기도 하는 거야. 자, 그럼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잡아줘야 돼. 결국에는 나는 뭐야? 이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과 나의 상황을 대조해서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야지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걸 잡잖아요. 그럼 거의 다 풀립니다. 문제들은. 되셨죠? 정리하면 고전 시간은 이 느낌으로 오시고요. 어차피 뻔해요. 그 뻔한 내용 불필요도 없이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와 있는 것들. 34번 보겠습니다. 서리법이요. 잘 들어. 서리법이라는 건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보통 어미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를 봐야 되겠어? 문장의 행의 끝을 보면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가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나타나는 고 서리법 있죠. 내분인가 이런 것도 서리법 보죠. 여기도 알겠는가 이런 거 서리법 있죠. 나 이런 거는 감정 표출이야. 영탄법. 그러니까 왜 영탄법이 되는 거냐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감정 표출하는 거잖아. 그럼 감정 표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요. 원래 의도가 있어. 그 원래 의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조의 변화. 의도적인 어조의 변화. 그러면 그게 감정 표출의 의도기 때문에 영탄법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법 우리가 가해서 확인을 해봤고 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리법 없어 보이는데? 여기 있다. 서리법 보이죠? 어떻게 가린단 말인가? 야씨 이거 개반데? 어쨌든 이게 약간 고1이기 때문에 내신 느낌으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찾았어야 되는 거고. 그럼 정답 1번 괜찮죠? 자, 구체적인 지명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아까도 목포라든지 서울 이런 지명 나왔잖아.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뭐 강호가 나오고 그랬었지, 북벌이 나왔었지, 구체적으로 무슨 서울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역 이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잘 들어. 그러니까 지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서울, 뭐 한양, 목포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지명이 아니라 공간은 있죠. 공간은. 예를 들면 북벌이라든지 강호라든지 이런 거는 공간은 되죠. 어이씨 또 꺼지니. 깜짝이야. 그래서 북거리나 강호 이런 건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딱히 뭐 청각
사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보였던 것 같고, 연세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심각한 게 글의 주제도 아니죠. 어느 위도 딱히 보이지 않고. 정답은 1번 끝. 자, 35번 볼게요. 자, 일단 내면 심리들인 건데, 풍경이 좋아.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 기억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렇죠. 야, 보니까 자연 풍경 보니까 참 좋더라. 내가 아까 잡았던 내면 심리 현관펜 친 거 그대로 물어봤고요. 니은 다음 볼게요. 의혹이 해소된다? 근데 딱히 이 가에 의혹이 해석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그 옹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름답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의혹 해소 이런 거 아니라고. 정답 2번이겠죠. 36번 보겠습니다. 가에 오만은 화자의 과거에 억압하던 대상이고 꽃은 관찰한 대상이 이상을 펼치도록 너무 이게 너무 주제에서 너무 많이 갔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화자를 지금 억압하는 상황도 딱히 안 보이고요. 그리고 딱히 나에서 내 이상이 뭐가 아니라 저 노홍 되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정도의 어떤 의지지. 뭐 극복 의지는 의지지. 이상은 너무 좀 거창하고 뭔가 명확하게 지금 이 어휘들로 표현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2번 선지. 옷은 화자가 자연 풍경에 대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소재이고 옷이 왜 자연 풍경이에요? 손잡이는 글쓴이가 이를 사용하는 인물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노력 아니겠어요? 여기도 지금 뭔가 삐이 안 맞아. 3번 선지 볼까요? 송죽은 화자가 새로운 공간으로 돌아 만난 소재다. 그 새로운 공간이 자연이면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미 있었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공간이라는 의미가 좀 애매한 것 같고 튤립이요? 내가 아름다워서 참 지향하고 싶은 거잖아. 벗어나고 싶다. 완전히 틀렸죠. 4번 봅시다. 다른 화자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달 때문에 화자가 행동 변화가 일어났다. 아침. 그 아침마다 그 노홍이 열심히 일하더라.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침마다 노홍이 열심히 일하더라. 이건 있어. 그럼 달이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 한번 찾아볼까요? 달 어디냐? 달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달. 물에 핀 달. 근데 이 달 얘기하는 건가? 여기 있는 풍월은 바람과 달이라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기 지금 36번에 4번에서 얘기하는 행동 변화의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여기 있는 풍월이라는 거는 달과 바람이라는 자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물로 늙어간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달이 그러니까 지금 이 가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거든. 이게 좀 내신 냈던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냈던 것 같긴 해요. 여기 있다 달. 여기 있네. 봐봐. 자, 내가 술 한잔 하고요. 흥취, 즉 풍류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서 해가 지고 달이 떴어요, 이제. 그럼 달이 떴으니까 이제 뱃놀이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서 달 뜨기 전에는 뭐 하는 거야? 술 한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달이 뜨고 나니까 뭐야? 이제 뱃놀이 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뭔가 놀고 있는 상태라는 건 똑같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내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36번은 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지금 굳이 이거를 정답을 4번이라고 설계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달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다가 뱃놀이를 했잖아.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는 어차피 내가 노는 상황에서 주제가 바뀌고 테마가 바뀐 건데 그렇다고 논다는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장면도 그냥 큰 장면 안에 어떤 소재가 바뀐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의 변화를 태도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행동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포괄적이에요. 왜냐 행동 변화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되게 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 의미하거든. 그래서 저는 얘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답을 찾으려면 4번 선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선지 볼게요. 지금 꽃밭은 경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나머지 선지들이 너무 틀렸고 그나마 가장 덜 틀린 거,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한 거는 4번 선지다. 하지만은 이 정도 변화를 행동 변화를 하기보다는 소구의 적으로 바뀐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 스펙트럼에서 얘가 100점짜리 정답이었으면은 한 4번 선지만 한 이 정도 있는 정도 느낌으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넘어가서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기 답이었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앞내 고기 잡고 뒷매에 약을 캐며 인생지락을 느끼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의 삶 속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 왜? 인생지락. 뭐 편한 거죠. 2번 선지 볼게요. 근로와 예술을 동시에 가진 생활. 아까 노홍이 그랬었죠. 노동의 참된 경제. 아까 노홍이 그랬었죠. 그게 바로 글쓴이가 깨달은 가치 있는 삶. 그게 바로 글의 주제죠. 오케이. 금서일시를 내분으로 여긴다는 것에서 화자가 속세로 돌아가고 싶은 고민이 있다. 자, 화자가 지금 속세로 가고 싶었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긴 있었으니까. 발표도 한번 해볼까요? 금서일실이네 아니분인가? 금서일실은 뭐라고? 검은과 책이 있는 방이라고 아까 주석에 달려있어요.
그럼 봐봐. 그렇지. 속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분이라고 그냥 자연에서 검은고 정도 있으면, 음악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자연에서 여행 가서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야. 아니, 나 검은고랑 책 있으면 되지. 부경화 필요 없고 관직 필요 없어.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번 선지처럼 속세로 가서 관료가 돼서 뭐 이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닌 거지, 사실. 정답은 3번이겠죠. 되셨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캡처해서